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스칼라 보존, 우리가 그 힉스 입자를 기술하는 이 스칼라 보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글로벌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이 스칼라 입자가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지 여기서도 사실 그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스칼라 입자의 질량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칼라 입자, 즉 힉스 입자가 질량을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또 질량이 예측치와 이제 맞게 됨으로써 또 이걸로 이제 피터 힉스가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됐는데, 그럼 왜 이런 그 힉스 입자가 그 질량을 가지게 되는지, 그게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파티클인 이 힉스 입자를 설명하는 그 스칼라 보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좀 지겨우실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 이 표준 모형의 이 도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칼라 장이라는 거, 스칼라 보존이라는 건 이 힉스 보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이런 그 파티클에 비해서 힉스 파티클, 힉스 입자가 가진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뭘로 생각되시나요? 우선 보시면 질량도 상당히 크고요. 질량이 126 기가 일렉트론 볼트고, 또 나머지는 다 이제 스핀 값을 가지고 있죠. 2분의 1이나 혹은 1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스핀이 0인 유일한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우리가 어떤 뭐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이건 벡터고, 이 단지 어떤 크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스칼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핀이 제로인 입자고, 그리고 이걸 뭐 보다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즉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스칼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무튼 연유는 그렇고, 이게 이제 스핀이 0인 입자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표준 모형의 17가지 종류의 그 기본 소립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힉스 보존에 해당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알파 입자나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스칼라 메종 같은 이런 어떤 합성된 기본 이런 소립자들이 합성된 형태의 입자에서도 역시 이런 그 스칼라 보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헬륨의 핵이니까, 즉 양성자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중성자가 두 개 있는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스핀이 2분의 1인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더해짐으로써 토탈 스핀이 이제 0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파 파티클을 기술하는 이런 그 파동 함수 같은 것도 우리가 엄밀히는 이런 스칼라 보존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힉스 보존의 역할이 힉스 보존이라는 건 힉스 입자인데, 이 힉스 입자는 힉스 장, 즉 힉스 필드의 어떤 들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힉스 필드가 모든 이런 그 페로미온과 혹은 이런 그 게이지 입자들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각 입자의 그 질량을 부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힉스 장, 또 이 스칼라 입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의 입자라고 이제 부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더만이 이제 이걸 처음에 이제 goddamn particle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언어를 순화해서 이제 가스 파티클해서 신의 입자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입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운동 방식을 따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그 힉스 입자와 같은 스칼라 입자는 이제 클라인 골든 방정식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이제 클라인 골든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에 양자역학을 이제 합해서 나온 그런 이론적인 소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이 그 에너지 제곱이 운동량 제곱 곱하기 광속의 제곱 플러스
질량의 제곱 곱하기 광속의 4승 이런 식이 성립되죠. E 제곱은 P 제곱 C 제곱 플러스 M 제곱 C 4승. 그래서 만약 운동량이 0이면은 즉 정지한 입자는 E 제곱이 M 제곱 C 4승이 돼서 즉 E가 MC 제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E가 MC 제곱도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 MC 제곱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우리가 그 디락은 이제 반입자로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반입자의 존재가 이제 여기서 이미 예견되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양자역학 결부를 하려면은 흔히 하는 게 이제 에너지는 양자역학 운동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은 H psi가 여기 IH 바 around T분의 around psi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죠. 해밀토니안을 파동함수 연산을 하면 이게 IH 바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하나 연산자로 작용되는 건데 즉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에너지 대신에 IH 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넣고 그 다음에 운동량 대신에는 양자역학에서 역시 P가 I분의 H바 그레디언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운동량을 나타내는 요 식을 P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즉 마이너스 여기 I를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IH바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은 즉 E 대신엔 IH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요걸 집어넣고 P 대신에는 여기 P 대신엔 마이너스 IH바 그레디언트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걸 이제 제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H바 제곱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그다음에 어떤 그 파동 함수에 해당하는 걸 여기 이제 파이라고 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H바 제곱 그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제곱하면은 라플라시안이 되고 즉 델이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시안 파이 플러스 M 제곱에서 여기 이제 C 상승 그대로 오고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H 바 제곱을 다 나눠주고 식을 이제 이렇게 옮겨서 생각을 하면은 요걸 이제 위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H 바 제곱 나눠줬으니까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파이 빼기 라플라시안 파이 플러스 H 바 제곱분의 M 제곱 C 4승이 4승 파이 한 게 0이다. 요게 이제 클라인 골든이 처음에 이제 발견한 이 클라인 골든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서 흔히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는 요 H 바와 즉 H 바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인데 요거를 다 1로 놓는 거죠. 요거와 강속을 1로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델뮤라는 노테이션을 쓰면은 즉 델뮤라는 건 이제 여기 시간 차원에서 즉 0차원에서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의미하고 공간 차원에서는 이게 그레디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걸 의미하고 요게 만약 인덱스가 밑으로 가면은 이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공간 차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델 요걸 이제 의미한다. 이게 한쪽이 컨트라베리언트면 한쪽은 이제 코베리언트가 돼서 요 공간 차원의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델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항 자체를 요게 이제 델제로가 해당하고 여기에 이제 델1 이렇게 해서 플러스 델2 이런 식으로 델3 이렇게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0, 1, 2, 3 뮤가 0, 1, 2, 3이 있는데 0은 시간 차원, 1은 x, 2는 y축, 3은 z축 이렇게 이제 공간 차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였으면 요게 바로 이제 플러스 요건 다 없어지고 m 제곱 psi가 이제 0이다. 요게 이제 클라인 골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질량항이 없다면은 즉 델뮤가 0이라면은 요 값이 이제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게 바로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은 이 전자기 파도 이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죠.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런 파동 방정식이 빛의 파동 방정식이 유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클라인 골든 방정식은
이 파동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 그 파동 방정식에서 그 해가 파이가 뭐 a, ei, kx 빼기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복소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복수 함수로 복소수를 값을 갖는 이 스칼라 입자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요 해를 이제 요 실수 부분과 이제 복소수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겠다. 실수 부분의 해를 크사이 1이라 하고 복소수 부분의 해를 이제 크사이 2라 하고 루트 2분의 1을 붙이는 건 하나의 그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크사이 1 플러스 i 크사이 2 이렇게 이제 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클라인 골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라그랑지안 밀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라그랑지안 이런 양자 장론에서는 라그랑지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하는데 이 라그랑지안 밀도를 가지고 이런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 이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런 클라인 골든 방정식을 주는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데 라그랑지안 자체가 델뮤 파이 스타 델뮤 파이 여기서 파이라는 건 이제 파이 스타라는 건 이 파이에 그 켤레 복소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를 하면 루트 2분의 1 이타 1 빼기 i 이타 2 이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빼기 m 제곱 파이 스타 파이 이렇게 쓰면은 요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요 클라인 골든 방정식이 나오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라운드 파에 대해서 라운드 L을 하면은 요 파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는 건 파에 대해서 파이가 있는 항이 요 항이죠. 질량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파이 스타 혹은 파이가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서 파이 델뮤 파이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면은 델뮤 파이는 여기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파이 스타를 해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컬레 복소수를 취하면 여기에 이제 델뮤 여기 델뮤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델뮤가 하나 더 붙이고 그래서 델뮤 파 플러스 m 제곱 파이가 0이 된다. 이제 요 식이 이제 이런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스칼라 입자가 그냥 단순히 어떤 복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이중항을 가진다라는 게 이제 이런 그 표준 모형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가정이고요. 그래서 파이를 여기서 이렇게 복수 함수로 쓰는 게 아니라 파이를 이렇게 루트 2분의 1 파이 1 파이 2 이런 그 벡터 형태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블릿, 영어로 이제 더블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를 이렇게 이중항으로 잡으면은 즉 루트 2분의 1 파이 1도 역시 아까와 같이 이런 이타 1 크사이 1 플러스 i 크사이 2 이렇게 표현을 하고 파이 2도 파이 크사이 3 플러스 i 크사이 4 이런 형태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럼 독립적인 변수가 4개가 있는 그런 형태의 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걸 만족하는 라그랑지안 밀도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델뮤 파이 스타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델뮤 파이 대가가 됩니다. 대가라는 게 이제 수반 연산, 어드조인트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행렬이 있으면은 행렬에 각각의 어떤 그 만약 이걸 A, B, C, D 이런 행렬로 표현했다면은 요거에 각각의 AD는 가만히 놔두고 B, C 위치를 바꾸고 즉 전체 행렬을 만들어서 각각의 어떤 컴플렉스를 컨주게이트를 쳐주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이런 대가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 대가 한 게 이제 파이 1 스타, 파이 2 스타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질량항 대신에는 이게 m 파이라는 질량 행렬로 바뀐다는 게 큰 차이죠. 그래서 질량 행렬로 바뀌고 여기서는 파이 대가 m 파이 제곱 파이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 이게 이제 라그랑지안이고 여기서 역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각각에 대한 어떤 이런 파이 1과 파이 2에 대한 클라인 골든 방정식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클라인 골든 방정식은 특수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거고, 그걸 결합해서 보면은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표준 모형에서는 이 히그스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이중항으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된다. 요 파이라는 스칼라 장을 이제 이중항으로 우리가 기술해야지 표준 모양에 잘 들어맞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걸 뭐 삼중항으로 물론 기술해도 되겠죠. 삼중항으로 기술을 하면 그건 또 다른 이론이 되고요. 그래서 초대칭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스칼라 입자를 삼중항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클라인과 골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오스카 벤자민 클라인이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스웨덴의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그래서 1970년부터 17년부터 코펜하겐 대학에서 이제 닐스 보어와 이제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대학의 이제 물리학 교수를 지냈고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게 칼로자 클라인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끈 이론에서 예를 들어 뭐 10차원의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나머지 어떤 6차원 우리가 x, y, z 축하고 t 축을 제외한 나머지 6차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다. 굉장히 작은 어떤 공간에 말려 들어가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이제 바로 이제 칼로저 클라인 이론인데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약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런 그 보존 교환 모델을 제시를 해서 그래서 이런 국소 등방성 게이지 대칭을 뭐 기반으로 했다. 아마 이제 뭐 SU2 게이지 대칭이나 혹은 U1 게이지 대칭에 이제 뭐 기여를 한 이론에 기여를 한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이런 양밀스 이론으로도 역시 이제 발전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터 골드는 이제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그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막스 플랑크로부터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라서 그래서 스톡홀름으로 이렇게 망명을 해서 그때 아마 이런 그 클라인과 같이 이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디락 방정식에서 이런 그 전류의 그 골든 분해라는 골든 디컴포지션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런 양자역학의 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이고 제가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그 유태인이라는 그런 제약 때문에 어떤 본인의 뭐 그런 신원 같은 걸 아마 좀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그 스칼라 입자가 그 글로벌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스칼라 입자 이중항으로 기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이가 루트 2분의 1, 파이 1, 파이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파이 1은 그 복소수라고 했죠. 복소수로 구성된 사이 1 플러스 i 사이 2 이런 형태를 가진다. 이럴 때 이제 글로벌 SU2 게이지 변환이라는 게 이런 그 SU2 게이지를 이제 U 세타로 놓으면은 요 U 세타를 즉 E의 I 타우 세타를 이제 곱해주는 걸 이제 이런 글로벌 SU2 게이지 변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우는 이제 이런 파울리 행렬로 구성된 이런 값이고요. 즉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세타는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걸 회전시키느냐, 즉 x축에 대한 회전을 세타 1, y축에 대한 회전을 세타 2, z축에 대한 회전을 뭐 세타 3만큼 이제 회전시키는 걸 세타 3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된 하나의 그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근데 세타가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세타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걸 우리가 글로벌 SU2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세타가 이런 시공간에 대한 함수면은 이걸 이제 로컬 SU2 게이지 변환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파이 대가는 요거에 이제 전체 행렬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주는 거니까 파이 1 스타, 파이 2 스타 이렇게 되겠죠. 루트 2분의 1이 붙고 그러면은 파이 대가를 그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S2 변환 게이지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건 파이 요거에 파이 대가에다가 이제 엑스포넨셜 요게 항이 이제 오른쪽에서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I 타워 세타 요게 오른쪽으로 붙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요거에 대가를 하면 이건 파이 대가에다가 U 세타의 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U 세타 대가가 U 인버스가 되니까 요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돌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걸 풀었으면 이제 루트 2분의 1 파이 1 스타, 파이 2 스타에 2의 마이너스 I 타워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구한 이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스칼라 입자에 그 라그랑지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라그랑지안을 이제 이 게이지 변환 SU2 게이지 변환을 시키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프라임을 붙이면 되죠. 프라임을 붙이면 되는데 요 미분 연산자는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고 여기 프라임 붙인 거는 여기 이제 마찬가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 파이 대가 한 건 2의 마이너스 I 타워 세타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의 I 타워 세타가 나와서 각각이 이제 또 상쇄가 돼 버리는 거죠.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 요 항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요 질량항만 바뀌게 되는 거죠. 질량항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써줬고 m파이라는 게 이제 m파이 제곱이 질량 행렬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역시 이 스칼라 이중항에서도 첫 번째 입자와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요게 L하고 같으려면은 요 질량항이 처음부터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항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결과적으로 이 질량항 자체가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m파이 제곱, 즉 질량 행렬과 질량 행렬 제곱하고 요 타우, 타우라는 게 요 파울리 행렬로 구성된 그런 그 벡터죠. 요것과는 서로 이제 일반적으로 커뮤트하지 않기 때문에, 즉 순서를 바꾸면은 이게 성립되지 않죠. 왜냐 M1, M2가 지금 값이 다르기 때문에 행렬의 순서를 바꾸면은 그 값이 달라지는 게 일반적인 그 이런 비가환군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요 질량 행렬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이런 그 라그랑지안이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불변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스칼라 입자 역시 글로벌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불변하려면은 질량 행렬이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스칼라 입자 질량항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질량이 없어야 된다. 근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량이 현재 힉스 입자가 질량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지게 되는 연유도 질량 행렬은 없지만 또 다른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 질량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항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힉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그 스칼라 입자가 따르는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주는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주어지는데 요 라그랑지안이 이런 그 SU2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대칭적이 되려면은 그것의 스칼라 입자의 질량이 없어져야 된다. 요걸 하나의 그 결론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 표준 모형을 사실 뭐 일반인들이 뭐 자세하게 그 수식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 우리가 뭐 수학이나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분이시라면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표준 모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입자물리 전공이 아니면 사실 이걸 접할 기회조차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대학에 계신 분들도 표준 모형이 뭔지 모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장 물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쪽에도 이제 보다 엄밀히 이렇게 이론을 전개할 수가 있지. 뭐 양자 컴퓨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표준 모형도 사실 이해를 못하고 뭐 코헤런스가 왜 깨지는지, 뭐 그게 중력과의 어떤 인터랙션 때문에 깨지는지, 혹은 다른 뭐 위크 입자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깨어졌는지, 이런 데 대한 이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뭐 막연히 그냥 회로만 짜서 이렇게 뭐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상용화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난관에 부딪힐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대한 이론들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뭐 이런 표준 모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뭐 몇 분이나 관심 있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뭐 100명을 넘진 않겠죠. 아무튼 그렇지만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로서 이런 커리큘럼도 계속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